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는 처음으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직장은 서울의 한 대기업으로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독립을 결심하고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다. 방은 오래된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월세가 저렴했고 무엇보다 출퇴근이 편리했기에 망설임 없이 계약을 했다. 하지만 그 방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 처음 이사를 하고 하루 이틀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나면서 방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벽을 살살 긁어대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엔 바람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 밤마다 반복되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그 소리는 벽을 긁는 소리에서 발자국 소리로 변했다. 그것도 마치 내 방 안에서 누군가가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소리는 밤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시작되어 한 시간가량 지속되다가 멈추곤 했다. 나는 불안을 참지 못하고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친구는 흥미로워하며 자신의 집에 초대해 한동안 지내자고 했지만 나는 그저 소름이 돋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내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 진흙과 물기가 막 뒤섞인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너무 놀라서 바로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누군가 문 뒤에 서 있다고 직감적으로 느꼈다. 돌아보기 힘든 공포감에 사로잡혀 떨고 있을 때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기서 나가. 나는 그 즉시 집을 뛰쳐나와 몰래 집으로 돌아가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 방에 다시 가게 될 용기는 도통 생기지 않았다. 이사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던 중 다른 세입자가 이사를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사건은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듯했다. 몇 달 후 그 오래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화재의 원인은 알 수 없는 전기 누전으로 판명됐으나 그곳에 살던 사람은 이미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졌다. 이상한 점은 당시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내가 이전에 본 발자국 모양의 진흙을 똑같이 본 증언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지만 가끔씩 꿈에서 그 방 한가운데 찍힌 발자국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 뒤로 희미하게 남겨진 속삭임, 여기서 나가 하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소도시의 작은 마을. 이곳은 오래된 전설과 미신으로 뒤덮여 있었다. 특히 마을 중심에서 벗어난 깊은 숲속에는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 낡은 저택이 있었는데 그곳은 주민들에게 저주의 저택이라 불리며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몇 년 전 대학교를 갓 졸업한 4명의 친구가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들은 도시에서 자라난 청년들이었고 공포 전설에 대한 호기심에 이끌려 저택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주민들은 이를 만류하며 저택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젊은 혈기에 넘쳤던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저녁 무렵 이들은 숲속 저택에 도착했다. 긴장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들을 반긴 것은 싸늘한 침묵과 먼지뿐이었다. 저택의 내부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퀴퀴한 냄새가 풍겼고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흐릿하게 걸려 있었다. 탐험을 시작한 그들은 1층에 여러 방을 둘러보았다. 다 부서진 가구들과 거미줄이 집 안 곳곳에 널려 있었다. 아무런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저 오래된 낡은 집일 뿐이라며 실망하던 찰나 한 친구가 저택의 지하실 문을 발견했다. 녹슨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자 어둡고 기이한 분위기가 감돌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지하실은 예상보다 넓었고 그곳에는 오래된 서적들과 알 수 없는 낙서들이 가득했다. 벽 곳곳에 촛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들은 처음에 누가 지하실을 준비해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것은 대형 원형 기둥 주위에 놓여있던 기괴한 문양이 새겨진 돌들. 그곳 중앙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이해하기 힘든 문자들과 함께 마을 주민들의 이름 몇 개가 적혀 있었다. 뭔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힌 그들은 서둘러 지하실에서 나가려 했으나 그 순간 어디선가 흐릿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 치부하고 지나칠 수 있었지만 점점 목소리가 명확해지며 그들을 부르고 있었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황급히 저택을 빠져나오려 했으나 지하실 계단이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결국 이들은 각자 흩어지며 필사적으로 저택을 빠져나오려 했고 성공적으로 밖으로 나온 뒤 서로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4명 중 2명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고 남은 2명은 급히 마을로 돌아가 도움을 청했다. 마을 주민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택에 들어간 이상 모든 것이 바뀌었다네. 잃어버린 친구들은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저택은 희생을 요구하니 어떤 형태로든 그 대가를 받아갈 테지. 그 후로 둘은 마을을 떠나 도시로 도망쳤지만 살아남은 두 친구 중 한 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되었고 나머지 한 명은 죽을 때까지 악몽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그때 그들이 마주친 저주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저택의 비밀은 누구에게로 이어졌을까?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그 저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며 아무에게도 그곳에 가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 이후로도 여전히 저택에 대한 전설은 이어지고 있으며 그곳에 발을 들인 이는 아무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가끔 밤이 깊어질 무렵 저택의 주변을 배회하는 이상한 그림자가 목격되곤 한다고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속삭이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행지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그곳에는 한적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소문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근처 숲에 귀신의 저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그 저택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택은 마을에서도 꽤나 떨어진 외딴 숲속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두워지는 숲속길을 따라 걷던 우리는 곧 낡은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대문은 이미 녹슬어서 삐걱거렸고 저택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담쟁이 덩굴이 외벽을 타고 자라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희는 마치 저택에 이끌리듯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은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우리를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손전등 불빛에 의존하여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먼지가 뿌옇게 쌓인 방들,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저택의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실은 한층 더 음산하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만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고 우리는 결국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예상대로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이상하게 뒤틀린 문이 하나 있었는데 열어보니 그곳에는 오래된 일기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과거 이 저택에 살았던 이의 것이었습니다. 글씨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몇몇 부분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저택에 살던 가족이 갑작스럽게 실종되었다는 이야기와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희미하게 어두워지면 돌아갈 길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급히 지하실을 빠져나와 저택을 떠나려고 했지만 그때 갑자기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저택의 문이 닫혔습니다. 집 안은 갑자기 기온이 떨었고 어두운 그림자들이 벽을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겁에 질린 우리는 정신없이 서로를 부르며 탈출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친구 중 한 명이 정문을 간신히 열었고 우리는 텅 빈 숲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은 이미 캄캄한 밤이었고 길을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어딘가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가 우리를 쫓아오는 듯했고 그 힘겨운 도망 끝에 겨우 마을 입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렇게 늦었냐고 물었지만 우리는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날 우리는 다시 저택 근처에 가보았지만 저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행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우리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저택에서 만난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저택이 정말로 실제였는지 아니면 우리의 상상 속에 불과했던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한동안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날의 이야기를 주제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마을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자주 공유되곤 합니다. 이 중 하나의 긴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통과 저주에 얽힌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한적한 시골 마을, 이름마저 거의 잊혀진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그 전설은 마을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고목나무에 대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수오목이라 불렀고 세대를 거쳐 나무를 보호하고 기리는 전통을 이어왔다. 그러나 사라진 사람이 있었다. 마을의 청년 중 하나인 현수는 마을 외곽의 초록습지로 간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현수를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며칠 밤을 지새우며 수색했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상한 점은 초록습지로 가는 동안 따라붙는 서늘한 바람소리와 알 수 없는 속삭임이 사람들 귀에 매일같이 들렸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나이 많은 노인이 나섰다. 그는 마을의 오래된 신탁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현수가 실종된 이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인은 과거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저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수백 년 전 이 마을에는 부당하게 죄를 씌운 자를 마을 밖으로 내쫓고 그를 저주한 무당의 일화가 있었다. 그 무당의 원한이 이 고목 나무에 깃들었다는 것이다. 그 후로 고목 나무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반짝이는 별도 없는 밤에 나무 주위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나무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불길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마을에서는 나무의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통해 이러한 재앙을 피하고자 했으나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극이 일어났다. 현수의 실종 사건 이후 그의 가족은 슬픔에 잠겼다. 시간이 지나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 절망한 가족들은 결국 수오목에게 제사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제사의 날 수오목 주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꿈에 그리던 현수가 마침내 돌아왔다. 그는 흐릿한 기억 속에서 깨어나 마을로 돌아오게 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다.
오직 기억나는 것은 고목 주위에서 서성이다. 자신을 이끌던 그림자 같은 존재뿐이었다. 그는 그 존재가 자신에게 나무의 비밀을 속삭였고 나무 안에는 마을의 과거와 비밀이 얽혀 있다는 말을 남겼다. 이후 마을에서는 수호목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게 되었으며 세월이 흘러도 고목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마을을 지켰다. 그러나 아직도 나무 주위에서는 알 수 없는 속삭임과 바람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그 옛날 저주받은 무당의 영혼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단지 상상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고목에 관한 전통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그렇게 수백 년간 이어져 오니 고목 이야기는 마을의 역사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